안녕하세요. 이번 카멜레온조 발표자 160124 손과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GPS랑 발표하게 된 내용은 VR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이용 사례, VR의 정의, VR의 미래 전망, 문제점. 이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VR의 이용 사례입니다. 1번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비트세이버라는 게임이 보일 거예요. 비트세이버란 이름답게 두 손에 라이트 세이버를 들고 리듬에 맞춰 노트를 다루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이때는 자기가 실제로 이 배경 안에 들어가서 자른다는 입체감도 있고 해서 요즘 유명한 게임이죠. 2번 포드, 볼보, 현대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VR을 사용해 설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HMD를 쓰고 컨트롤러를 조작하면 가상환경 속에서 차의 단면을 절개해 부품의 위치, 조립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전에 새로운 신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료를 만들고 직접 설계해보고 직접 조립해봐야 그 차에 대한 걸 알고 수 있었는데, 요즘은 VR 가상현실로 들어와서 차의 단면 설계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하고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더 빠른 시간 안에, 과거보다 요즘이 더 빠른 시간 안에 차를 설계하고 조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이케아 플레이스. 이케아 플레이스는 에 나오는 이케아는 세계적으로 큰 가구 회사예요. 가구 회사인데 이 앱에 하는 이유는, 이케아 플레이스 앱은 애플 아이폰을 사용해서 가구 배치가 다양한 장소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시각화해주는 앱이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케아 플레이스 앱을 켜서 공간을 가리키니 없는 가구가 이 공간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보여주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나왔던 VR, HMD를 확인해 보시기 전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 VR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기술, 주로 게임이나 컨텐츠 사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는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드는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 도입이 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R 장비를 착용한 디자이너가 빈 공간에 선을 긋자 실제 자동차와 똑같은 가상 자동차가 나타납니다. 실물 자동차를 보듯 디자인을 점검하고 차량을 절개해 엔진과 부품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행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가상으로 보여주는 VR 기기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 제가 이 기기를 쓰면 이렇게 차량 외부와 내부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VR, 즉 가상현실을 활용한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도입해 기존의 개발 과정을 대체했습니다. 굳이 자동차 모형을 만들지 않고도 디자인과 설계를 손쉽게 바꿀 수 있어 신차 개발 비용과 시간을 2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품들 간에 필요한 갭이라든가 안전한 상태,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함으로 인해서 품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AR, 즉 증강현실 기법도 산업 현장에서 앞다퉈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KT와 함께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조선소에선 응급 상황에서도 전문가가 AR 기기로 원격 대응할 수 있습니다. VR과 AR에 5G와 AI까지 결합한 스마트 건설 시스템으로 측량부터 시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활용은 대세를 넘어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VR과 AR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면 VR과 AR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VR 하시면 VR만 하시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VR과 AR. VR과 AR의 차이는 무엇이냐? VR, 가상의 현실입니다.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현실. 즉,
100%다 상상력, 창의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현실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바탕이 아니라요. AR, 증강의 현실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는 현실 세계의 모습에다가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죠. 아까 이케아 플레이스 앱 같은 경우에 A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현실 세계 모습에다가 3차원 가상의 가구를 겹쳐서 가구의 배치를 보여줬죠. 아까 정다은 기자님이 보여주신 파란색 VR 기기 HMD,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일반적인 VR 기기가 HMD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VR과 AR을 섞은 기술도 있죠. MR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포켓몬고 같은 어플이 있겠습니다. 현실 세계의 가상의 포켓몬을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죠. MR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개념은 1970년 중반에 비디오 플레이스 개념을 착안한 크루거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되었는데 인공현실 또는 인공두뇌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가상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작하거나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특성은 영상물의 실시간 렌더링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습을 즉시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직접 그 공간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빠른 수정과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뉴스를 보시면은 설계자가 직접 차를 그리니 차에 대한 단면도가 나오고 차 부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VR의 미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계에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각광받으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시장 규모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가상, 증강현실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은 2020년에는 2016년의 20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3년부터 2022년도까지 쭉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VR, AR의 시장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럼 VR과 AR 중에 시장 전망은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도별로의 시장 전망입니다. 하늘색 부분이 AR, 그 옆에 갈색 벽돌색 부분이 VR이죠. 보시면은 연도에 따라서 AR 부분은 크게 바뀌는 게 보이실 텐데 VR은 증가는 하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VR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허구의 바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VR만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성장이 더뎌진 거죠. 그에 반해 AR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더 폭넓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VR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VR, 콘텐츠 부족. 아까 얘기했듯이 VR은 허구의 바탕을 쓰기 때문에 전부 100%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짧은 시간밖에 즐길 수 없죠, 콘텐츠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 악화. VR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필요한 HMD의 경우 무게가 300g에서 700g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를 장시간 착용할 시 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HMD를 착용할 경우 머리 무게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게 됩니다. 이때 목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소의 5배 이상으로 높아져 목뼈와 근육, 인대에 무리가 가게 되고 장시간 지속 시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과몰입. 실제로 AR 게임 이용 도중 판단력이 흐려져 발생하는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죠.
미국 인디애나주 퍼드 대학교 연구진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포켓몬고의 인기가 한창 절정이던 2016년 미국에서는 포켓몬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26.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몰입 부작용들은 13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더욱 큰 문제를 작용할 수 있고 감각기관과 판단력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AR, VR이 주는 자극에 노출될 경우 판단력, 감정 조절 등 정서 발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죄 악용, 딥페이크라고 하죠.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AI 기술로 합성하는 것. 딥페이크와 접목시켜 연예인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 콘텐츠 제작 등 범죄로 악용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 범죄에 대해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이죠. 이 문제점들을 잘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VR 시장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VR, AR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VR에 대한 뉴스 몇 개 더 보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볼 영상은 VR이 치매 환자에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독일에서는 치매 환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는데 가상현실 기술이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치매 환자는 약 170만 명.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쾰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의 치매 환자들은 3D 안경을 쓰고 예전에 좋아했던 대상이나 활동들을 현실처럼 체험합니다. 가상의 공간을 여행하고 돌아온 환자들은 잊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도 하고 현재의 기억을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합니다. Schafft die Möglichkeit, sich an Orte zu begeben, ohne zu verreisen. Also reisen ohne zu verreisen und das bereichert den Alltag ungemein. 물론 3D 안경 같은 가상현실 기술이 완벽한 치료제는 아닙니다. 환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 대다수는 눈으로 본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환자 상태가 호전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환경, 많이 돌아다니실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보여줌으로써도 치매 환자에 대해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0124 손관영 발표 마치겠습니다.